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주목현의 안보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공수처 관련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이죠, 이 공수처가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에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사도 하나도 못했으면서 현직 대통령의 통신 이 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조회했다. 이거 굉장히 불쾌한 노릇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공수처에 누가 빨대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 공수처에서 이런 그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좌파 매체에 바로바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중대한 이 기밀 유출인과 동시에 그 다음에는 피의 사실 유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에 따른 심판을 받도록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경찰 관련 수사 내용인데, 서울시 이종배 시의원이 전현희를 지금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도 고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전현희는 배지를 띨 수밖에 없는, 왜? 이번에 말이죠. 전직 윤 대통령, 그리고 김 여사를 갖다가 살인자라고 그야말로 인적 모욕적인 전도가 아니라 이건 뭐 창피한 것이죠. 예. 아니, 현역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살인자? 이거 어느 나라에서 배운,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이런, 그야말로, 이 폐륜적 망언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말이죠. 이거는 그야말로 이 폐륜적 망언인데, 요거는요,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검사 탄핵과 관련한 이 청문회 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국회 내에서는 발언했지만은 직무 관련성이 전혀 없고 살인자가 아니라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살인자가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영부인이 되냐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면책특권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사실상의 이제 판례가 되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배지를 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혀는 이것저것 지금 걸려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런 거 하나도 이혼서이가 도대체 그동안에 수사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는지 원성을 살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공수처의 이제 빨대들, 그 다음에 전현희에 대한 이 사법조치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광복절, 저 후폭풍이요,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해외 공간에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왜? 지금 이제 광복회 전국, 전 세계 지부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부장들이 이제 어제 이 광복절 행사에서 축사를 이종찬이 그 대독을 하잖아요. 요 가운데서 기관장들하고 충돌하는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뉴욕 총영사하고 그 뉴욕 지부장하고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김진태 지사하고 그 다음에 강원도 지부장 간의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야, 이 부끄러운 그야말로 독설적 씨앗을 이종찬이라는 인간이 지금 심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복회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이종찬. 이런 철면피가 어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박찬대가 오늘 관훈 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동안에 이 한동훈 대표가 제기했던 제3자 특검법안을 받아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그동안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의장 그리고 추경호 이런 분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이런 분들은 아니 공수처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입장인데 반해서 한동훈은 오늘 또 그러면은 제보 사주 의혹 이것까지 포함해서 특검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정상적인 사고의 틀로 요거를 끼워넣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에서 또 그러고 지금 이제 특검은 아니 제3자를 민주당이 받겠냐고요. 지금 일종 호객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호객행위. 여기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걸려들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검 정국 이거 어차피 새로운 특검법 이게 우연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대통령실 넘으면 또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왜? 특검의 주체가 누구냐면 민주당이 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을 이게 결국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겠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수처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런 제3자 특검안을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을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 논란의 씨앗은 이제 한동훈이도 걷어들여라.
아니, 국민 눈높이, 민심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는요, 이게 평균적 국민 갖고는 안 돼요. 왜냐? 아니, 평균적 국민들, 지금 여론조사가 응하면 평균적 국민이 응합니까? 좌파들의 대표성이 강화됐다.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 국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는 정도를 걸으면서 정치를 해야죠. 예. 항상 국민의 눈높이하고 민심이 딱 맞는 국가 경영 과정에서 그리고 국가의 장래성, 어떤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꼭 그게 부합하냐 이 말이죠. 부합하지 않을 때도 상당하다. 이런 측면을 한동훈이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요, 이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통신기록 3개월치를 확보했다. 이렇게 송창진 수사 2부장검사가 이번에 검사 탄핵 여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받은 요청 여기에서 이제 그 탄핵안 여기 청문회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3번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간을 굉장히 축소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압 의혹이 제기된 그 기간으로만 딱 축소해서 4번째 신청을 해서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 관련해서는 본인이 왜냐하면 이게 특히 이제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변호업무를 한 바 있어요. 변호사 할 때. 그래서 요거에서는 자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이제 관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은요. 작년도 7월에서 9월 석 달 사이 그러니까 수사 외압 의혹이 세게 제기된 그 기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어요. 도대체 1년간 수사하면서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못 밝혀내고 나서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내용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유출한 거. 그렇다면은 이거는 의도적인 수사 기밀 유출이고 이거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서 수사를 제대로도 안 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한 행위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두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수사 내용은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대통령실로 밝히고 지난 1년 동안 수사하면서 아무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건데 경찰도 이미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고 그리고 박정훈이도 국회 청문회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야당이 주장하는 외압의 실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왔고, 그리고 이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박정훈이도 그거 외압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경찰도 그런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 했으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무리하게 압수영장까지 청구한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는 정작 이종섭 장관의 소환 조사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수사 기밀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는지 의문인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걸렸다면 공무상 기밀 누설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는 중범죄다.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옳은 얘기죠. 그러면서 대통령의 통화 내역까지 봤다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제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결과를 내놔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빨대가 과연 누구이겠느냐. 심지어요, 이 간부급 중에서 말이죠. 간부 중에서 문재인 때 임명된 검사. 요 2명이 제일 의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좌파 검사라는 것이죠. 좌파 검사. 그래서 이제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은 지금 사부장 검사로 있는 이대환.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대환. 수사 4부 부장검사인데, 자, 그 이대환 검사의 경우에는요, 춘천고등학교를 나왔고, 93년대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한양대학교 수학과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44기예요. 연수원으로는 34기, 34기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가 27기로 돼 있잖아요. 27기에 34기니까 7년 후배가 지금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의정부지검에서 그리고 대전지검 공주지원, 그리고 부산지검, 그리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검사를 하고 11년도에 변호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2021년도 10월 달에 공수처 검사가 됐고 그리고서 2022년도 1년 후에 공수처에서 부장검사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대환 검사가
그런 빨대의 한 명으로 지금 거로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이제 최근에 공수처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앞으로 3년을 더 하겠다. 그래서 공수처 인사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3번까지 연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빨대로 이제, 그야말로 쫙 박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와 비판이 상존하고 있고, 또 한 명의 빨대로 거론되는 사람은 수사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차정현 검사가 되었습니다. 연수원 36기, 2년 이제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계급으로 따지면 차정현 검사도 부장검사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이 차정현 검사의 경우는요, 단대 부속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에.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를 나와서 연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기가 되고, 서울법대에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무부에서 이제 공익법무관을 했고, 금융위에 파견되고 특감,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특감으로, 특별감찰관실에 감찰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감찰과장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 2021년도에 들어가서, 2023년도 작년에 부장검사로 승진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컨터 2번씩 이제 3년 임기니까 다시 연장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차정현, 그 다음에 이태환, 요 두 사람이 빨대가 아니냐. 이게 문재인 정권하고 연계가 있다 이거예요. 좌파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요런 좌파 매체에 흘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동향이 실시간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대로 이거는 기밀누설인과 동시에 이게 기밀누설이 제일 이제 큰 것이 되겠죠. 그리고서 기밀누설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밀도 기밀이지만 피의사실 공포에 해당된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현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전현희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이죠, 지금 이제 이종배가 경찰에 또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살인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죠. 그래서 명예훼손 고발 사건이 되겠는데, 이거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건 정말 이게 입에 담을 얘기냐.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이거야말로 인격살인 범죄자다. 인격살인 범죄다. 자, 그래서 전혀 김건희 여사가 권익위 간부 사망하고도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살인자라고 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온갖 비난과 개변으로 그야말로 고인을 극한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안면볼수하고 고인을 위하는 척하면서 고인을 이용한 패륜 정치를 일삼는 것은 금수맞도 못한 경악스러운 만행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말을 안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권익위 조사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고 권익위를 강하게 압박하여 고인을 극한으로 모은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심어낸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극악 무도와 패륜 정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녀 사형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해서 엄벌을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전현희는 그야말로 빽질 뜰 일이 이거 하나만이냐? 아니올 수도 합니다. 지금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현희 이제 그 비리의혹 감사원에서 감찰도 하고 난리를 쳤죠. 지금도 수사 중에 있는 것이 이제 KTX를 타고 이제 출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KTX를 타고 또 세종에 출근돼야 되고, 이럴 때는 이제 보좌관이 표를 끊는데, 표를 끊고 나면 요게 이제 일정이 바뀌어갖고 반납해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표를 바꾸는 과정에서 표를 바꾸고, 그러니까 실제로 안 탔잖아요. 안 갔으니까 전현희가. 그러면 그 표 값을 야말로 그 세종에 있는 권익위 예산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인마이밖에 착복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추미애 아들, 이거 이해 충돌에 해당되는 분명한 사건인데 이해 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린 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직권 남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김 여사를 갖다가 살인마라고 그야말로 폐륜적 망언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김 여사를 이번 사건 관련해서 폐륜적 망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지금 이제 이재명과 그리고 저 문재인이를 살인마로 본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6명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때문에 죽은 사람, 우리 동포가 있잖아요. 한 명은 세공무원 피살 사건. 요거 완전히 김정은한테 상납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제 북송 사건도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면 한국이 기술을 하려고 넘어갔다가 돌려온 거 아니에요. 요거 반드시 사형시킵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요 문재인이가 지금 이 살인마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재명이가 살인마라고 하는 거.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살인마라고 하는 요 전현희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이재명과 그리고 문재인이야말로 진짜 살인마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과 결국은 문재인을 이 살인마로 몰아가는 요 발언으로 우리가 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폐륜적 망언이다. 그래서 이 김건희 지금 이러한 전현희에 대해서는요, 개딸들이 지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태생적으로 전현희가 왜 안 뜨느냐? 전현희는 태생적으로 문바에 속했지 않습니까? 문바이면서 권익위원장을 해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등, 6등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뉴욕 총영사관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에 강원도, 춘천에서 일어난 일, 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 기가 막힌 거가 되겠는데, 뉴욕에서도 뉴욕 교포사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맨하탄에서 뉴욕 한인회에서 경축 행사가 있었는데, 요 경축 행사를 하는데 이 총영사 바로 앞에 광복 회장의 경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광복 회장의 경축사는 서울에서 이종찬의 경축사를 그대로 대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지금 의환 뉴욕 총영사인데, 뉴욕 총영사가 이제 바로 이어져서 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 이종찬이 기념사가 이게 기념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의 광복절 메시지하고 비슷하게 김의환 총영사가 말하자면 기념사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비판하듯이 건국절 제정 음모는 독립세력을 약화 분열시키고 민족군을 빼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예, 이렇게 유 회장이 대독한 내용에, 그러니까 이제 이종찬의 대독 내용에 그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건국절 제정 음모, 이거를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자, 이거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 유 회장에 이어서 바로 누가 올라가서 기념사 읽었느냐? 이게 이제 김의환 뉴욕 총영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영사가 작심한 듯이 정부를 대표해 준비한 발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현재의 이종철이가 내놓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마저도 혼탁한 정치로 이제 오염시키고 있다. 반일로 먹고 사는 정치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키울지 몰라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일본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계의 기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켜나가자, 이렇게 밝혔어요. 자, 이렇게 이제 밝히면서 이제 수근수근, 아까 그러니까 광복회 지부장이 발표해도 수근수근, 그 다음에 이제 총영사가 발표할 때도 수근수근 벌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도 끝나기는 끝났지만은요, 더군다나 그 뉴욕 총영사관 주최 요 행사에는 현직 지금 미국 정치인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망신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춘천에서도 김진태 지금 강원도지사 똑같아요. 강원지부장의 축사 내용하고 또 충돌. 그러면서 김진태 지사가 기념식을 진행해야 할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주권은 없는데 어떻게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그래서 보훈지부장님이 대독한 기사를 들었는데 민망하다. 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제강점이 없었다는 말이고 우리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요,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밀리다가 지금은 초접전 구도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일부 경합주에서는 이제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다소간 리더하는 상황으로 지금 전세가 바뀌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지금 이제 대선 동향도 수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요,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최근 여론조사한 건데요. 경합주 7구의 경우에서 딱 보면 5개 주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분속에 앞서요.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여기에서는 다소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조지아는 동률, 그리고 네바다에서만 트럼프가 해리스를 유일하게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지금 이제 이 해리스의 추격세가 앞으로 이제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은 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제 열세에서 초접전 구도로 해리스가 조금은 앞서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